KKMD 730화 판보로 국제 에어쇼 2024 특집. 물류 공급망 붕괴에 직면한 터키 차세대 전투기 TF-칸, 계속 늦춰지는 TF-X 프로그램. 지금까지 단 2번의 시험 비행만을 실시한 TF-칸 CJ-052는 본래 지상활주 택싱만 가능한 CJ 모델로 개발된 기체지만 이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 개조된 경력이 있다. 2024년 7월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 터키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수장이 된 메흐메트 데미로글루 신임 CEO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기사 번역 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2024년 2월 터키는 자신들이 자랑에 맞지 않는 국가 전투기 TF-칸의 초도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비록 10여 분에 불과한 짧은 비행 시간이었지만 터키인들을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여러 외신들을 통해 TF-칸 CJ-052가 아직 제대로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정보를 접하고 있던 제게도 매우 놀라운 뉴스였고요. 그런데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의 새로운 수장이 TF-칸 CJ-052는 원래 비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체가 아니며 지상 활주 택싱 테스트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기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지상 활주 택싱 테스트용 기체와 비행 테스트 기체 사이에는 엄청난 설계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타이는 개조에 개조를 더해 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소리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2024년 6월로부터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2번의 비행 테스트만 실시했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해외 유명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2024년 7월 23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터키 항공우주 산업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TF-칸의 최초 시제기에 이어 그 다음 시제기 2대에 대한 조립 작업을 시작했지만 공급망 붕괴로 인해 프로그램을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임 최고 경영자인 메흐메트 데미로글루가 말했다. 판보로 에어쇼 2일차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데미로글루 신임 CEO는 주조 및 단조 제품뿐만 아니라 티타늄에 대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 2차 시제기 조립에 상당한 제작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024년 6월에 테멜 코틸이 터키 항공우주 산업을 떠나고 데미로글루가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맡은 지 불과 5주 만의 일이다. 데미로글루는 터키 항공우주 산업이 부품 공급업체와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개발 일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에 만들어질 2대의 시제기는 올해 2024년 초 터키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테스트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CJ-052에 비해 원래 구상된 TF-칸의 최종 설계에 좀 더 가까운 구성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단 2번의 시험 비행만을 실시한 CJ-052는 본래 지상활주 택싱만 가능한 CJ 모델로 개발된 기체지만 이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 개조된 경력이 있다. 솔직히 CJ-052를 처음 제작했을 당시 타이는 해당 기체를 비행 테스트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데미로글루 신임 CEO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 타이가 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결과 CJ-052는 결국 비행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비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TF-칸 CJ-052를 고등훈련기 휴루젯의 시제기만큼 자주 비행시키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2024년 2월에 진행되었던 터키 차세대 전투기 TF-칸의 초도 비행은 그야말로 억지로 밀어붙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에비에이션 위크가 7월 23일 게재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행이 아니라 지상활주를 목적으로 설계된 기체를 개조해서 공중에 띄웠다는 데미로글루 CEO의 이야기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제 눈높이에서 판단해 봤을 때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비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체들도 초도 비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물며 비행이 아닌 지상 활전을 목표로 설계된 기체를 공중에 띄울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공군망 붕괴로 인한 부품 부족 문제까지 겹쳤다고 하니 현재 TF-칸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그에 비해 6대의 시제기가 모두 일정에 맞게 제작되어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KF-11 보라매의 성공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국내 모 일간지가 KF-11 보라매 CJ-1호기의 출고 시기 끝난 직후 대거 분해되었다며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바람에 반년 넘게 해외 언론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총극도 있기는 했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CJ-0호기에 부담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이 다음 등장하게 될 새로운 시제기 2대가 훨씬 더 많은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데미로글루 CEO는 말했다. 터키 정부는 2010년대 초부터 TFX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에 대해 연구해왔다. 터키 항공우주 산업은 2016년 최초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관련 생태계와 시설들을 꾸준히 구축해왔는데, TFX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 공군망 구축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는 2023년 3월 18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시제기 출고 행사를 치렀고, 이후 2023년 5월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와 함께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체 전투기에 칸이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하고 향후 국가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주요 방산 수출국이 되고자 하는 터키의 국가적 노력의 중심에 칸 전투기가 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TF-칸 CJ-0호기는 현재 F-16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 2개로 구동되고 있지만, 터키 국가 전투기 TF-칸 전용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 소유의 TR 모터와 투사스 엔진 인더스트리 이하 TEI가 이미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데미로글루 CEO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터키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은 판보로 에어쇼가 끝나고 몇 주 안에 공식화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엔진 개발 회사인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와의 협력 계약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회사 이브첸코 프로그레스가 터키 국산 엔진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데미로글루 타이 CEO는 말했다. 이브첸코 프로그레스는 예전에 엔진 개발에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개발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터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0년 10월 엔진 기술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데미로글루 신임 CEO는 앞으로 터키 항공우주 산업에서 자신의 입지와 역할을 확고하게 굳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가 작년에 아탁2 공격 헬리콥터, 앙카3 무인 항공기 시스템, 휴르젯 훈련기와 같은 플랫폼들을 연속해서 첫 비행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자격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군용 플랫폼들을 터키가 설계, 제조, 테스트 및 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데미로글루 CEO는 말했다. 그의 계획은 터키 항공우주 산업이 TF-칸을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지닌 전투기로 시기적절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는 데 있다고 데미로글루 CEO는 말한다. 지금까지 2024년 7월 23일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게재한 기사 Turkish Aerospace Tackling Supply Chain Issues as Khan Progress, 칸 프로그램의 진행을 막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터키 항공우주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729화 한국형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 해외 업체와 협상 중인 한국,
국내 지분 60%에 해외 지분 40% 편을 통해서 논의한 내용입니다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역시 KF-21 보라매에 탑재할 한국형 F414급 엔진을 순수 국내 개발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자 에비에이션 위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국형 F414급 항공 엔진이 탑재될 KF-21은 지금까지 블락3라고 알려져 있었던 EX 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한국형 F414급 엔진이 15,000파운드에서 18,000파운드에 이르는 출력을 낼 수 있을 것이며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에비에이션 위크 기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해당 기사를 번역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형 F414급 엔진이 얼마나 빨리 개발될 수 있는가에 따라 5세대 전투기 KF-21EX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 입장에서는 국산 엔진이 조금이라도 빨리 개발되는 쪽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29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항공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추산되는 반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경우 절반 정도인 5년에서 6년 안에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 엔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발을 맡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김원욱 항공우주센터장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왜 국내 업체인 두산과 손잡지 않고 해외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그런데 터키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역시 국내 업체인 TR모터와 TEI 사이에 공동개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 항공업체인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와 별도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전투기 TF-칸의 자유로운 수출을 희망하고 있는 터키가 항공엔진 국산화에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 업체와 왜 협력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항공기 및 헬기 엔진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터키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국산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마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자본과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개발 시간을 최소화시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과의 이해 득실 관계를 냉정하게 따져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터키의 사례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KF-21 보라매가 TF-칸을 포함한 다른 전투기들보다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형 F414급 엔진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다소간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해외 업체와 협력하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터키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